other tax and payment하고 refundable credit. 사실은 이제 그 최고 중요한 거는 refundable credit이에요. 지금 거기 배웠던 거는 되게 non-refundable credit인데 이번에 배운 거는 refundable credit. other tax는 뭐냐? 그러니까 자기가 미리 세금을 낸 거를 이제 세금을 미리 냈으니까 원천 징수했으니까 한국말로 미리 냈으니까 그만큼 텍스 낼 금액에서 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런 얘기. Other tax credit. Other tax에는 뭐가 있느냐? 세금 지금 우리가 세금을 계산했는데 제가 자기 수입에 따라서 수입에서 gross income에서 adjustment 일부 금액을 면세되는 금액을 빼고 수입 그러니까 텍스 내지 않아도 되는 금액을 빼고 그리고 나머지 금액에서 그 중에서 그 금액에서 디덕션, 스탠다드 디덕션, 기초공제 빼고 그럼 나머지 자기가 받는 금액이죠, 그죠? 자기가 텍스블 인컴이잖아요. 그 텍스블 인컴에서 곱하기 텍스 레이트, 세율 곱하죠. 그 텍스 그러면 세율에 따라서 세금이 나오죠, 세금 얼마 낼 걸. 이제 그 세금에서 조금 방금 전에 배웠던 것처럼 non-refundable credit 거기 중에 일부는 텍스를 또 빼고 그리고 나머지 그 중에서도 다시 또 텍스에 관련된 항목에서 필요한 거는 빼준다는 거죠. 뭐냐? 그 텍스에 해당하는 것은 뭐냐면 미리 셀프 엠플로이 텍스 이거는 자영업자입니다. 자영업자는 15.3%를 냅니다. 그래서 그 자영업자가 미리 그 텍스를 낸 거 그것만큼은 빼준다는 거죠. 텍스에서 자영업자가 미리 낸 금액은 텍스를 빼준다. 그다음에 Alternative Minimum Tax ALT라고 하는데 AMT 근데 AMT라고 하나? ALMT라고 하나? Alternative Minimum Tax라고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 이건 뭐냐면 누진세입니다. 누진세. 부자한테 더 붙이는 세금입니다. 한국말로 누진세. 맞으면 일반적인 사람은 세금을 100불 내지만 이 사람은 더 수입이 많기 때문에 세금을 100불이 아니라 150불 내야 한다. 누진세. 부자세. 한국에 얘기하는 부자세. 그런 게 Alternative Minimum Tax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부자가 오지 않기 때문에 해주지 않습니다. out of scope. 그 다음에 텍스, 근데 그 식당에서 일하시는 웨이트레스, 웨이터 또는 뭐 카 와시 하는 데 가서 그 일하는 사람이시네. 그런 사람 팁 받죠, 팁? 그 팁 받은 거 레포트 안 하면 물론 이제 식당에서 요새 크레딧 카드가 많기 때문에 팁이 다 크레딧 카드로 보고가 돼서 정확하지만 캐시 받는 사람은 보고가 안 되죠. 그런 것을 팁 받은 거를 세금 보고할 때 쓰는 거예요. 텍스 계산. 그다음에 tax on early distribution.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자기가 세금 보고 그러니까 리타이먼트 세이빙하기 위해서 돈을 세이브해 놨다가 경우에 필요에 따라서 돈을 꺼내 썼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텍스를 그거 디스트리뷰션 얼리 꺼내 쓴 거에 대한 그 텍스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우스홀드 엠플로이 텍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는 해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저택에 집사로 사시는 분 있죠. 요리사, 가정사. 그런 분 있잖아요. 가정부, 그죠? 메이드. 저 헐리우드에 사시는 분들. 그런 사람들한테 뭘 주냐면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그런 사람들한테 붙이는 텍스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 저택에 사시는 분이 주인이 돈은 주는데 그 사람들한테 텍스 부담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방법. 근데 이것도 우리는 해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repayment of the first home buyer. 아까 제가 설명했지만 2008년도에 그 서브 모게지 프리미엄 서브 모게지 2008년도에 그 대대적인 그 금융 문제가 왔었죠. 그때 집 산 사람, 집 사가지고 그 나라에서 집 산 사람한테 특별하게 세제 혜택을 줬는데 그 세제 혜택을 다시 이제 돌려받습니다. 매년 끝날 때까지. 8,000불 되는데 1년에 400~500불씩 돌려받습니다. 그거 계산하는 방법.
그 다음에 tax for certain children who has earned income. 그러면 만약에 애가 있는데 애는 사실 돈 벌 수가 없죠. 근데 아버지가 부자야. 그래서 애한테 돈을 미리 상속을 줬어. 아니면 또 증여했어. 공짜로. 쟤한테 10만 불 줬어. 근데 그 애 이름으로 10만 불 줬잖아요. 애가 은행에다 넣었어. 누구 이름으로? 애 이름으로. 그러면 애가 은행에서 이자 줄 거 아니에요. 그죠? 이자 줬을 때 이자 신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애는 사실은 인컴이 없는 애잖아요. 그걸 뭐라 하냐? 그 애 텍스, 그때 텍스 내는 게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전문 용어로 키들 텍스, 키들 텍스입니다. KIDDL, 키들 텍스. 세금 보고합니다. 부모, 근데 그 수입은 부모와 별개로 합니다. 부모 수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child interest dividend earning, 뭐 애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어디서 부모한테 받은 금수저 애가 받아가지고 돈 집어넣었다가 받은 interest나 dividend 그거 계산하는 방법. 그다음에 net investment income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건. 그다음에 uncollectible social security and Medicare tax on which 어떤 분은 회사에서 정확히 그 수입에 따라서 소셜 시큐리티하고 메디케어 텍스를 정확히 떼는데 또 어떤 거는 잘 안 떼신 분이 있어요. 그런 거 계산하는 거. 자, 이런 거는 사실은 다 텍스입니다. 추가적인 텍스입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을 하시면 자영업에 대한 텍스를 내셔야 하고, 그 다음에 수입이 추가로 캐시 수입 있으면 팁에 대한 세금 내셔야 하고, 이게 우리가 텍스 계산하는데 이 지금 얘기하는 거는 다 텍스를 다 더 내셔야 하는 거죠. 빼주는 게 아니에요. 더 하는 거예요. 그죠?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셀프 엠플로이는 아까 얘기했지만 자영업입니다. 15.3%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겁니다. 회사 다니면 그거의 반, 고용주가 반, 15.3%의 반, 7.2 몇 프로 내고, 그 다음에 피고용인, 엠플로이가 반 내죠. 그런데 셀프 엠플로이, 자영업하는 사람은 종업원이면서 자기가 고용이냐? 그러면 그 얘기는 자기가 그 세금 두 개를 다 내야 한다. 그게 얼마냐? 15.3%입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 가서 1,000불 벌었다. 야, 1,000불, 네트 1,000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세금이 15.3% 세이브해 놓으셔야 합니다. 여기 뭐라고 써 있는데 이거는 사실 올해만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보실 필요는 없어요. 이게 뭐냐면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자영업자들한테 지금 그 셀프 엠플로이 텍스, 자영업 텍스를 내는데 작년에 힘들었으니까 그러면 네가 그걸 나눠내라 이렇게 했어요. 작년에. 그래가지고 반만 내시고 반은 올해 내시는 분 있어요. 올해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작년에 반 냈고 올해 이제 작년 걸 반 내고 자기 거 올해 걸 내야 돼.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그거는 올해까지만 해당하니까 사실은 여러분 해당성이 없어요. 작년에 사실 이런 사람이 있긴 있었는데 저희가 안 해줬어요. 다 내라고 했어요. 다 싸그리. 그 다음에 그 셀프 엠플로이 텍스는 15.3%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고용 엠플로이어 고용주가 내야 할 돈과 엠플로이 고용인이 피고용인이 내야 할 돈이 두 개 합한 게 15.3%입니다.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소셜 시큐리티 텍스가 12.4%, 그다음에 메디케어 텍스가 2.9%. 요거 두 개 합한 거죠. 그렇죠? 지금 다 여러분이 다 내시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W2에 보시면. 그다음에 other 텍스 중에 그 first time home buyer credit이 있는데 이거는 갖고 오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한 1년에 우리가 1,000명 정도 세금 보고를 해주는데 한 2명쯤 오시네요. 2명. 여러분이 그냥 아시면 되는데 아까 같이 2008년도에 집을 산 사람 정부에서 8,000불 정도 텍스 크레딧 줬어요. 그걸 매년 400~500불씩 다시 갚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가 갚았는지 지금 계산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세금 보고할 때 집어넣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걸 매년 트래킹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 탕감하면 그 다음에 내지 않으면 되는데 보통 이거 갖고 오시는 분은 얘기합니다. 나 매년 first time home buyer credit 받았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작년도 세금 보고에까지 얼마를 갚았는지를 보고 올해 다시 이제 요거를 추가해서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거는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그런 얘기고, 아까 얘기했지만 그 금수저 아이가 돈 받았어요. 부모님한테 은행에다 돈 넣었어요. 이자 받았어요. 그거에 대한 텍스 보고를 해놓은 거예요. 텍스 내죠. 애도 보통 애들은 안 내지만 이런 경우는 낸다. 근데 그게 수입이 뭐냐? unearned income입니다. 일을 하지 않고 번 돈. 예. 좀 이따가 보면 이제 earned income이라는 거 있어요. 일을 해서 버는 거. 어디 가서 일을 해야지만 돈 버는 거. 직장 간다거나 어디 가서 돈 버는 거. 그거 다 earned죠. 근데 unearned 일을 안 하고 돈 버는 거 뭐예요? 제가 은행에다 돈 넣고 이자 받는 거 내가 가서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돈 받는 거지. 그죠? 어느 회사에서 주식 투자한 거 거기서 배당금 줬어. 내가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건 다 unearned. 일을 하지 않고 육체적인 노동을 하지 않고 돈 버는 거. 그죠? 그런데 이거는 애가 그런 돈을 받은 거는 키드 텍스라고 한다. 이거 이해 시험에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경우는 안 해준다 이거죠. 왜냐면 부장 우리가 해주잖아요. 나머지는 다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디덕션에서 어저스먼에서 이제 그 의료보험을 갖고 있는데 이제 의료보험인데 제가 혹시 수술할 줄 몰라가지고 제가 의료보험비를 위해서 세이브 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했어요? Health Saving Account겠지? 그걸 준말로 HSA라고 합니다. 페이지 H6, HSA. 근데 그 HSA가 메디컬 익스펜스를 쓰는 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냅니다. 그런데 세금을 메디컬 익스펜스가 아니고 그냥 자기가 그로서리 가가지고 그냥 뭐 고기 사는데 썼어. 그렇게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려합니다. 세금 냅니다. 왜 그러면 정부에서 이 돈은 네가 메디칼에 쓰기 때문에 우리가 세금을 안 받겠다. 리프 해주겠다. 리프 밀어주겠다. 이게 밀어줬는데 그거를 내가 메디컬 익스펜스에 안 쓰고 그냥 딴 목적에 썼다. 그러면 당연히 세금 추가적으로 컬렉션합니다. 받아야 되죠. 보통 얼마 추가로 받느냐? 20% 세금 냅니다. 쓴 금액. 그런데 그 금액을 그 20% 세금을 안 낼 때는 언제냐? 그 HSA 어카운트를 갖고 있는 사람이 죽었어. 죽은 사람한테 세금 못 받죠? 그러면 HSA에 쓰다 남은 금액 있잖아요. 그거 그냥 세금 없이 쓸 수 있습니다. 또는 become disabled, 장애가 생겼어. 일하다가 다쳐가지고 장애가 생겼어. 그럴 경우에 HSA에 있는 돈을 꺼냈어도 세금을 20% 물리지 않는다. 그 다음에 나이가 65세 됐다. 그러면 그것도 세금을 내지 HSA에 있는 돈을 꺼냈어도 세금을 20%안 내도 된다. 65세 되면 뭘 줘요? 메디케어 주죠. 그죠? 그럴 경우는 안 내도 됩니다. 저도 이런 거 올해 처음 이런 거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자, 이래가지고 이거는 다 텍스입니다. 텍스. 그렇죠? 추가적으로 내야 할 텍스. 내가 수입에 대해서 막 정산하고 세금을 딱 계산했는데 플러스 이 텍스 되는 거예요. 맞으면 내가 자영업자는 자영업자 15.3% 내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여기에 보면 이게 사실 이거는 좀 순서가 잘못되어 있는데 책이 그래가지고 생각해보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텍스를 이만큼 낸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텍스 낼 게 많잖아요. 내가 텍스 낼 게 많아. 올해 수입이 많았어. 그리고 텍스를 조금씩 내고 있지만 원천 징수를 하고 있었지만 자영업하는 사람은 자기가 텍스를 자발적으로 내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그죠? 그럴 경우에 이 사람이 원래는 자발적으로 계속 조금씩 내야 돼요. 자기 수입에 따라서. 그래서 만약에 2월 달에 내년 2월 달에 세금 보고를 했는데 세금 보고를 해서 이 사람이 텍스 낼게 자기가 텍스 낸 거보다 연중에 텍스 낸 거보다 미리 낸 거보다 1000불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텍스 5 한 개 1000불 이상 넘어가면 벌금 있습니다. 벌금.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내가 이제 지금
내년에 세금 계산을 해보니까 한 벌금 아니죠. 텍스 낼 돈이 한 1,500불. 그러면 그거를 2021년도 그 전년도에 1,500불이라는 걸 에스티메이트 해가지고, 왜 그러면 2019년, 2020년도에 자기가 세금 얼마 내는 거를 계산할 수 있으니까, 얼마 내는지 나오니까, 그거를 4등분해서 쿼터마다, each 쿼터마다 조금씩 내야 돼, 미리. 그걸 뭐라 하느냐? estimate tax payment. 미리 냈잖아요. 그래서 4월 15일 날 내고, 6월 15일 날 내고, 9월 15일, 9월 15일? 날짜 정확하네. 그리고 1월 15일 날 내야지만 돼. 그래서 그 텍스가 지금 내가 2월 달에 내년에 세금 보고하는 거하고 미리 낸 세금하고 거의 안에 비슷해야 돼. 이게 90%까지 맞아야 돼. 만약에 계산해 보니까 내가 미리 낸 세금이 50%밖에 못 내. 그러면 어떻게 되냐? IRS에서 벌금을 줍니다. 벌금. 그러니까 에스티메이트 텍스로 미리 내는. 특별하게 뭐 일반적으로 직장 다니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더블2라는 데서 자동으로 원천 징수합니다. 그 고용주가. 그렇지만 자영업한 사람은 누가 자기가 주인인데 자기가 세금을 자발적으로 내기 전까지는 잘 모르죠. 그렇죠? 근데 그 1,000불이 그 차이가 나면 세금 정산한 거하고 자기가 미리 낸 세금하고 1,000불의 차이가 나면 지금 거기에 대한 벌금이 있어요. 그 벌금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영업한 사람은 작년도 2020년도에 세금 낸 거를 기준해서 그거를 4등분해서 매 쿼터마다 미리 내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못 냈어. 왜냐면 뭐 자영업하다 보면 돈 낼 때 쓸 돈도 많잖아요. 그래서 못 냈어. 그럼 언제까지 다 내느냐? 1월 15일까지 무조건 내. 1,000불 이상 넘어가면. 그러면 벌금은 없습니다. 이거를 그냥 우습게 생각하시는 분인데 제가 얼마 전에 세금 보고 해준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거 에스티메이트 텍스 벌금 낸 게 얼마나 보니까 한 700불 냈더라고요. 근데 몰라. 그래서 700불 생돈 날라갔는데. 그겁니다. 에스티메이트 텍스. 그래서 자영업 하시는 분은 이걸 필히 조금씩 내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 돈이 만약에 크잖아요. 그럼 쿼터별로 내지 말고 달별로 낼 수도 있습니다. 월별 조금씩. 아니면 뭐 그렇게 큰 돈이 아니야. 1,000불 사이 1,000불 정도 뭐 한 뭐 기껏해야 다 텍스 정산해봐야 뭐 2,000불밖에 안 돼. 그러면 뭐 1월 15일 날 내년 1월 15일 날 다 한 번에 내도 됩니다. 자, 그게 에스티메이트 텍스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텍스 계산한 돈에다가 어떤 일부는 텍스를 또 빼주고 어떤 것은 또 텍스를 더 추가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선 내가 미리 텍스 선납한 거, 에스티메이트 텍스 선납한 거 또 빼주면 결국 이제 제가 텍스 정산이 되는 거죠. 그런데 추가적으로 뭐가 있냐? 리커버리 리베이트 크레딧이 있습니다. 작년 코로나 터졌죠, 코로나. 그래서 정부에서 3번의 스티뮬러스 긴급 재정 지원을 줬죠. 첫 번째는 언제 줬느냐? 코로나 터진 지난 4월 달에. 얼마 줬느냐? 1,200불. 어떻게 줬느냐? 수입에 따라서. 두 번째 또 재정 그 스티뮬러스 책 또 줬죠. 그게 뭐냐면 EIP라고 하는데 에머전시 임팩트 페이먼트, 에코노믹 임팩트 페이먼트. 두 번째 책은 얼마 줬느냐? 600불. 누구한테 줬느냐? 전 국민한테. 그죠? 그거 못 받은 사람 올해 작년에 텍스 보면서 다 신청해서 받았어야 했는데 아직 못 받은 사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세 번째 2021년도 왔어. 작년 연초에 또 한 번 더 줬죠. 바이든 정부가 바이든이 취임하면서 1,400불씩 줬어요. 1,400불 혹시 못 받은 사람 그거를 이번 텍스 보고하면서 받게 크레임합니다. 다시 달라고 요청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 리커버리 리베이트 크레딧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쓰시면 됩니다. 그죠? 못 받은 사람 받으면 되고 못 받은 사람은 이번에 신청해서 받으면 되고 또 어떤 분들은 또 받은 사람 그 보냈다고 했는데 IRS에서 보냈다고 했는데 뭐 어디서 그 수표를 분실했는지 아니면 크레딧 카드, 데비트 카드를 줬는데 그게 그냥 정크 메일인 줄 알고 버리신 분 있죠? 못 받으신 분 신청하시면 됩니다. 못 받으면 못 받았다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 여기다가 그게 뭐냐? 리베이트 리커버리 리베이트 크레딧입니다. 요거는 텍스 크레딧 받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1,400불 그냥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죠? 신청하시면 받으시면 되고
1,400불, 메이저 파일링 조인트는 2,800불, 그렇죠? 그 다음에 each qualified dependent는 1,400불씩 받았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당 다 1,400불씩 받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COVID-19 때문에 또 받은 게 있어요. sick leave 있습니다. sick leave and family leave 있어요.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자기가 아파서 직장에 안 갔어요. 그랬을 경우에 정부에다가 클레임하면 정부에서 뭘 줬느냐? 돈을 줬습니다. 또는 가족 중에 누가 코로나 걸렸어요. 코로나 걸려가지고 누가 볼 사람이 없어. 그래서 제가 직장을 안 가고 그 사람을 케어했어요. 그러면 그래서 정부에다가 신청했어요. 뭘? 돈을.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정산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EDD에서 당신이 아파서 며칠 동안 우리가 이만한 해당하는 금액을 줬다 하는 정산서 줍니다. 그거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근데 그것도 텍스와 연관이 있다는 거죠. 이거는 나중에 뭐 실제 이것도 코로나가 지금 뭐 올해 끝날 줄 알았더니만 아직도 있는 거 보니까 언제까지 끝날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이건 템포러리 잠정적으로 나오는 텍스법입니다. 그 sick leave, family leave에 대한 것은 나중에 크레딧 집어넣으시면 폼 보고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저도 폼은 못 봤습니다. 그 다음에 프리미엄 텍스 크레딧이 있습니다. 프리미엄 텍스 크레딧. 오바마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국에 있는 국민 의료보험을 벤치마킹 해가지고 전 국민한테 의료보험을 적용했습니다. 그죠? 만약에 직장 다니는 사람은 직장 보험이 있고 자영업 하신 분들은 또는 스몰 기업 하시는 분들은 그 의료보험이 없었죠. 그래가지고 그때 미국의 전 50주가 정부에서 보조해서 의료보험을 다 강제로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의료비가 예를 들어서 매달 내야 될 의료비가 500불이면 본인한테는 100불에 해당하는 것을 내게 하고 400불은 정부에서 지원했습니다. 그죠? 정부 지원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실제 저와 정부에서 받은 돈 합해가지고 어디다 줬느냐? 헬스 인슈런스 컴퍼니에 줬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병원 다녔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근거가 있냐면 세금 보고, 개인 세금 보고에 따라서 수입에 따라서 그 정부에서 보조받는 돈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 정부에서 보조받은 돈을 그 다음에 정부에서 그 본인 텍스페어가 얼마나 수입에 따라서 그 보조받은 금액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정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프리미엄 텍스 크레딧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바마 정부가 끝나고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거는 텍스하고 맞지 않다. 말이 안 된다. 해가지고 그 오바마 케어, 헬스 케어를 없애버렸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걸 없애버렸어요. 없애버리면서 뭘 했느냐. 알아서 들어라. 그렇겠죠? 그랬더니만 캘리포니아 주정부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했느냐. 야, 여태까지 가뜩이나 우리 캘리포니아는 자영업자가 많은데 그런 의료보험 혜택을 끊으면 어떡하느냐. 우리는 독자적으로 하겠다. 한 것이 뭐냐. 캘리포니아에서 의료보험 체제를 그러니까 연방정부에서 보조금을 받는데 보조금을 받던 걸 끊고 주정부에서 대신 납세자, 텍스페이한테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이제 똑같은 커버드 캘리포니아와 똑같은 일인데 결국 의료보험 직장 다니는 사람은 해당이 없고 자영업 하신 분들은 해당 사항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오바마 케어라는 것 또는 커버드 캘리포니아 또는 그거 의료보험 산 사람은 개인 보험 든 사람 그런데 든 사람에 대해서 프리미엄을 준 사람 정부에서 보조받은 것, 주정부나 연방정부에서 보조받은 것을 정산하는 것을 프리미엄 텍스 크레딧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첫 번째 퀘션이 뭐냐면 이거는 의료보험이 있느냐. 만약에 보험이 없다, 건강보험이 없다. 그러면 벌금 냅니다. 그런데 트럼프 정부 때 이거를 개선하면서 강제 조항이면 안 된다. 이거는 개인의 인권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강제 조항을 고쳤어요.
오바마 정부 때는 누구든지 우리 법을 안 들면 벌금을 내야 돼가지고 벌금을 부과했는데 트럼프 정부에서는 그건 안 된다. 공화당 정부에서는 이거는 개인이 들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강제 조항을 없앴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그런데 캘리포니아 정부에서는 그러면 우리는 캘리포니아에 사는 거주민은 강제로 들어야 한다 해가지고 캘리포니아가 그 조항을 연방 정부는 벌금을 물리지 않는데 주 정부에서는 만약에 들지 않으면 의료보험이 없으면 675불은 벌금이 들죠. 그래서 첫 번째 퀘션이 뭐냐? 당신이 의료보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면 있습니다. 내가 직장을 다녀서 의료보험을 갖고 있건 또는 오바마케 아니 커버드 캘리포니아 해서 개인 보험으로 갖고 있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없으면 없다고 이렇게 마크하면 그 사람은 결국은 나중에 벌금을 냅니다. 물론 1040 IRS 연방 정부에서 내는 게 아니고 그거는 캘리포니아 스테이트에서 냅니다. 675불인데 지금 올랐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695불 아마 700몇 불 올랐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보험을 드는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정부, 중앙정부, 연방정부에서 보조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오바마 케어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만약에 내가 임의로 그 보험을 스탑시키지 않았다면 그 혜택 받는 것을 스탑시키지 않았다면 계속 연방정부에서 그 사람이 그만둘 때까지 정부에서 보조해줍니다. 계속. 그러니까 내가 의료비는 500불 매달 내는 거 보험회사에 내는 거지만 실제는 나는 내는 건 100불이고 400불. 400불은 누가 내는 거냐? 정부에서 주는 건데 그 정부가 누구냐? 지금 옛날에는 연방정부, 연방정부에서 주는 거, 페더럴에서 주는 거는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산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물어보는 거예요. 직장 다니는 사람은 직장보험이 있기 때문에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정부에서 보조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돈 내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퀘션입니다. 자, 헬스 인슈런스는 제가 나중에 딴 거로 할 때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사실 복잡해요. 이게 뭐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예전에는 이거 갖고 한 일주일 동안 설명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알아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그렇게 중요하긴 중요한데 뭐 정부가 공화당에서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바뀌면서 이것도 개판돼 가지고 이것도 엉망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정부를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엉망이 됐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 될 때 다시 가르쳐요.